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청년위원 김미연입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만성질환과 다양한 성인병에 취약해져 병원 이용도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슬기로운 의료생활은 일상 속 중요한 의료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편으로 구성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정보들, 그중 의료기관 방문 전, 방문했을 때, 진료를 마친 후에 체크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의료 이용에 있어 소비자 불만과 병원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정보 숙지의 필요성, 관련한 기본 정보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원을 가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강성경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필요한 정보들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몸이 아프면 양방병원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한의원으로 가야 할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헬스조선 뉴스 자료에 보면은 한방 치료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한번 먼저 양방병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은 후에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방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이나 원인 불명의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기가 힘든 퇴행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난치성 내과 질환, 그리고 각종 통증이나 안면신경 마비 등 생활습관병이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병원을 선택할 때는 병원의 간판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간판들도 있고 여러 진료 과목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 정형외과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또 소비자 의원 진료 과목 정형외과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소비자 정형외과 의원은요, 전공 자격 인증 시험에 합격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소비자 의원 진료과목 정형외과는 의사 국가고시에만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일반의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정형외과라고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이 많다고 해서 절대 능력 있는 의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미리 예약하고 가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이전 병원에 의무 기록지를 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전에 받았던 처방전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미리 찍어두면 약물을 과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3차 병원에 갈 경우에는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 주셔야 하고요. 예약할 때 말씀해 두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쉽고 올바르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키워드를 보면은 손가락이 고생해야 몸을 지킨다. 참으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의료 이용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정보들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면 정말로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의료 정보들은 임상 결과에 검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광고성, 마케팅성의 의료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 정보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할 때 올바르게 검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정보들을 검색하려면 대부분 인터넷,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력이 있는 방송이나 또 기사 내용들을 검색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나 주의사항들,
피해 사항들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난 후에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들을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의료 정보를 검색할 때에는 가급적 대학병원 교수님 등 공신력 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 증상에 맞는 정보인지 따져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특히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요즘 일부 개인의 병원이나 이제 의원들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실을 과정하거나 또 호도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하다고 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공신력 있는 올바른 의료 정보의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 이제 병원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과장 광고나 호도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이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괜찮은 대표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EBS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좋은 이제 의료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안과 전문의 김만수 교수님이 출연한 백내장, 눈에도 뭐 나이를 먹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건 노안과 백내장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 중에서도 보면은 헬스조선의 이제 명의톡톡이라는 곳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요. 척추 건강 명의인 이제 2대 이제 목동병원의 척추센터의 고용도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척추의 과잉진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제 척추 치료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MRI 상의 디스크 탈출이 심하면 수술이나 시술 등을 이제 바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증상이 없는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MRI를 찍어보면 3명이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MRI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환자의 증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요. MRI상의 디스크 탈출이 심하다고 모두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몸에 증상이 있을 때 이러한 공식력 있는 정보들을 참조하고 나의 증세에 맞는 병원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갖게 되는 불만 중에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요. 사무총장님께서 이러한 불만이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자료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소비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과다한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크고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특히 이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의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검사하는지를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화면에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진료비라는 항목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박스에 비급여 진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서 둘 중에 아무것이나 이제 클릭해 들어가면 되고요. 저는 이제 비급여 진료비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칸에 보면 기관별 현황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맨 처음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비급 항목을 이제 검색 창에다가 직접 이제 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밑에 그 비급 진료 항목들 이게 나와 있는데 이 항목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병실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상급병원의 병실료를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상급병 병실료가 1인실, 2인실, 3인실이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사무실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받을 거를 좀 생각해서 병리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병리 검사를 또 클릭을 하면 여기에 기타 검사
그 다음에 양수 염색체 검사 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로 한 것들은 또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양수 염색체 검사를 체크했습니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초음파 검사료라든지 주사료, 흔히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주사야, 알레르기엔 면역요법이라든지 뭐 약물탈, 뭐 감장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런 거 다 클릭하면 밑에 이제 추가 검색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병원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 그럼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입력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고 지역은 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데가 다 나옵니다.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거니까 한번 여기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자세한 체크했던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가 나옵니다. 간단 초음파, 횡파 단성 초음파 영상 같은 경우는 최저가 83,000원, 최고도 8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련된 이제 상세 정보는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거에 대한 상세 보기의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그럼 이렇게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의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하고 가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URL은 댓글에 올려놓았으니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병원을 가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강성경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